또 뵙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초창기들을 주관하시는 김동철 기장님, 김병원 목사님, 여러 목사님, 장로님, 성지전님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달에도 부름을 받았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내 밥을 누구랑 나눠 먹을까 하고 서연 살다 보니까 무지하게 바빠요. 심지어 수천 명이 학교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그 논문 준비며 뭐며 새벽 2시, 세상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 이런 바보 같은 놈도 있을까? 오늘 또 여기에 한 걸음에 달려오라고 땀을 좀 흘렸습니다. 통일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법학사 조통입니다. 항상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르게 보인다며 이런 큰 사명을 가지고 국회, 학교, 동의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강의하고 오늘 부름을 받고 동도천 지도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서 특강을 하러 왔습니다. 종교인이 힘 모아야 통일도 할 수 있고 강한 것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이 더 잘 사는 국가를 만들어 선진국이 되어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고 항상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특강을 하는 이유는 남보다 하는 것이 많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재계에서 특권을 내리거나 부를 창출하여 국가에 공헌한 바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단지 삶의 현장에서 보통 사람과 같이 희로애락을 같이 하면서 제 조건이나 재계 현실 나아가 국가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씩 경험하고 배우고 터득한 내용을 존경하는 여러 성도님과 함께 펼쳐서 더 나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부터 제 논문 중 통일해서 강한 국가를 만들어 크게 발전시켜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연구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간이 관계상 몇 가지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국가를 크게 발전시켜서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고 사명이고 당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강한 국가를 만들면 우리의 미래는 창대할 것이라고 심조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통일은 우리의 미래고 무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통일하기 위한 역할이 무엇이고 통일의 일반론과 통일정체는 무엇이고 나아가 통일의 효과는 어떠한가에 등에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통일은 대가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국가가 나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지킬 수 있고 강한 국가가 만들면 통일할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을 갖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부가 무너지면 나도 국가도 전부 잃고 다수 국민이 믿고 통일하기를 원하게 만들면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통일정책을 만들어 실행하면서 통일할 수 있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여러 애국장님들의 큰 노고와 업적에 먼저 정중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금 후 국내 현실을 살펴봅시다. 한반도의 종전선과 평화선이 곧 이루어져 온 세상의 평화의 물결이 출렁일 것 같아서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프로그램 나아가서 핵과학자를 전부 퇴출
것을 하더라도 사상이 전환되지 않는 한 평화통일은 기대하기가 좀 적어 보입니다. 인적 자유나 물적 자유 등은 교류 등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5천년 동안 공식적으로 931번의 외침을 당하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던 힘의 원천은 한민족의 민족권에 기인한 것이고, 이러한 타고난 민족권은 득의 정신은 군주백성, 장수, 의병 등이 조국의 민족의 동포의 생존에 박의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수많은 외침을 막아내는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 지킬 수 있었으나 1900년부터 60여 년 동안에 당했던 치우고 역사는 5000년 동안에 겪었던 고난사를 합반 크기보다도 결코 적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역사는 묻고 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본의 나라를 송두리째 뺏긴 이유를 아는가? 둘째로 1940년 8월 15일 창취한 해방의 기쁜 소리가 먹기도 전인 1948년 남북이 두 동강이가 난 이유를 아는가? 셋째로 1950년 6월 20일 동족상사의 비극인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백성이 죽었고 분간집단한 계급당을 탄 이유를 아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국가는 역사의 가르침을 바르게 깨달아야 국민의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권을 만들고 다수의 국민이 믿고 통일을 원하게 만들면 통일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현장 중심을 만들고 활용해야 강한 국가를 만들고 다수 국민이 국가를 원하게 만들면 국가는 현재와 같이 해왔던 중앙중심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즉시 실행하면 소수가 아닌 전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가 생기면서 이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현장 정책을 살려내는 강한 국가를 만들고 다수의 국민의 이를 믿고 통일을 원하게 만들면 열 수 있다고 강력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지정 소수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나 현장 주시는 전 국민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들이 현장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현장을 살리고 현장 경제를 살리면 국가 경제가 살아서 국가가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국가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든 이 재능 정책 정책을 활용해서 재능 맞춤형 정책을 활용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만 국가가 더 크게 발전하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와 영이 바로 서면 바른 국가를 시켜서 훌륭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전쟁과 학생과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 교육혁명을 이루어서 교육을 잘 시키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잘 키우는 한 사람은 바로 국가이고 인류를 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양성 교육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국사중 대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는 노벨 수상자는 단 한 명뿐이지만 인구수와 지능수와 비슷한 유대인은 노벨장 전 노벨장 수 3분의 1인 164명 2017년 통계입니다. 이거 일본도 25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명뿐이 되었습니다. 원래 노방화 상상은 다이나마트를 발명한 스웨덴의 알프레스 베더나이드가 노벨상을 만들어서 네 개이고는 세 개는 스웨덴, 하나는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그가 각 해마다 신앙하는 물리학, 과학, 생리학, 의학, 문학, 평화, 경제학 등 7개의 분야에서 인류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도록 명시한 유언에 따라 노벨을 사망 5주기인 1901년 12월 10일부터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이 아는 일이지만 네덜란드 한스 프리커라는 어린 소년이 뚝이 무너져서 나라가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뚝을 막았던 그 감동적이고 그 호기심 많은 천재의 재능과 기지에서 교육적인 가치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둘은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지는 걸 보고 인류 만력의 원리를 발견했다는 천재과학자 류터리에게서도 호기심 많은 천재적인 재능과 기지는 교육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넷째, 무심코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둥근 달을 보다가 우주 공간을 비행하는 우주선을 만든 천재과학자에게서 봤듯이 호기심 많은 천재의 과학자의 재능과 기지는 교육적으로 가치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육을 바르게 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수능과 기지를, 재능과 기지를 조기에 찾아내서 재능 맞춤 교육을 분야별로 시키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국가의 교육적인 효과는 한층 더 향상될 거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인구정책 중요합니다. 를 활용해서 출산 장벽을 펼쳐서 인구가 1억여 명에 가까우도록 만들면 국가는 강한 국가가 되고 더 쉽게 평화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통일은 우리의 미래이고 한민족의 무한한 가치입니다. 통일되면 우리가 약 8,000년 이런 명에 가까워집니다. 넷째로 전문적인 경과를 만든 대화정책으로 평화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유엔은 남북한이 대화하면서 공생과를 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무조건 남한 내에 설치 운영하게 만들어서 상충된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공생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면 평화통일은 더 쉽고 더 쉽게 열리리라고 봅니다. 다섯째로 전문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우리 민족헌법이 있습니다. 국회를 무조건 개헌해야 됩니다. 감사원장 하나를 선출해서 샅샅이 감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능 맞춤은 교육을 시켜서 우수한 인재를 만드는 길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정하고 실행하면 국세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국가를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국가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공정한 정책을 만들고 활용해서 공정한 국무를 일관하게 펼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전 국민이 똘똘 뭉쳐서 열렬히 지지할 것이고 국가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않은 법 집행이나 지난번 2010년 장관들의 청문회 하는 과정을 보니까 164명의 대상 중 28%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떠한 법을 다 용서했는데 일반 국민은 하나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방하고 살기 위해서 헌해는 것을 봤습니다. 참 슬픈 노릇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이 많이 있지만, 제가 통일정책연구원을 연수대학교에서 석박사를 가르치는 동안 수천 명의 제자들과 같이 공유하고 연구하고 논해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15일 학교 내에서 통일정책연구원을 500여 명이 우수한 교수들 모시고 출발해서 현재 임하고 있고, 통일정책을 한 300여 개 정도 이렇게 마련해 봤는데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통일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우리가 통일이라는 놈을 캐내지 않고서는 통일은 우리에 오지 않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뭉치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뜻과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이 국민의 교과서로 펼쳐질 때 이 나라는 밝은 세상이 열리고 통일은 더 가까이 올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하면서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